안녕하세요. 성장과 발달은 맡은 이영숙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Q 6번까지 나갔다 그죠? 오늘은 7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령기를 보통 6세에서 12세까지 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아동의 성장 발달 중에서 인지 발달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 7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학년 전기하고 청소년 시기에 끼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학년 전기의 어떤 직관적 사고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변화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실 하나하나의 어떤 사실에서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납적 사고를 누리는 시기이고요. 이때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주로 6세에서 7세, 중기는 8세에서 9세, 학년기 후기는 10세에서 12세 정도가 되죠. 학년 전기의 특징은 직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가역적 사고와 또 간단한 분류 작업 및 계열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학년기 중기에는 구체적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단 실물적인 구체적인 눈앞에 있을 때 조작하는 능력이 가능하고요. 후기에는 형식적 조작 사고를 바탕으로 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또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년기는 조작기 사고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변화하는 그런 시기고요. 8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기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시기는 성적 니드가 억압이 되고 표본적으로는 조용한 평온한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년 전기에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서 페니스가 거세될까 하는 거세 불안 혹은 페니스를 동경하는 시기를 거쳤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수용되면서 부모의 역할에 따라서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때는 이들을 억제하면서 슈퍼 에고의 어떤 개념의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학년기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주위에서 같은 성을 친구들과 유대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그죠? 갱이라든 이런 그룹 도당 이런 무리들을 형성하고 다니는 시기가 이 학년기 심리성 발달이고 심리 성적으로는 조용한 시기이다. 그죠? 그다음에 심리사회 발달은 때 학교를 매일 가야 되고 과제가 주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건면성을 배우게 되고 또 이 건면성을 못 따라가는 사람 뭘까요?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건면성 대 열등감의 어떤 대비되는 시기이지만 역동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시기인 그리고 인지적인 기술이라든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에릭슨에 의하면 건면성과 열등감의 어떤 조화 있는 발달로 인해서 유능감이라는 덕목을 낳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집단 의식이 발달하여서 갱, 피어 그룹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학교 내의 어떤 그런 집단을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학년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학년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학습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가 상당히 애매한 시점에 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 1학년은 법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가 되냐면 19세에서 한 20세 이 정도 되는데, 청소년 시기를 학자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청소년 전기를 우리가 보통 11세에서 14세, 중기를 15세에서 17세, 후기를 18세, 20세기로 나누면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지.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거의 성인과 같은 몸집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이지만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도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립심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오늘 성장 발달 부분의 일장이고요. 그 다음 부분은 청소년기에 있을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이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으로는 영양의 문제, 또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비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는 우리 사람들 중에 교재에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공하는 벌새라는 영화를 보시기를 봅니다. 팀할 바탕학습을 통해서 오늘 영화가 3가지 정도가 나갈 겁니다. 벌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원드, 또 파수꾼, 이런 영화들, 인크레디블 2 이런 영화가 4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영화를 자기가 싫어진 적이 팀에서 각자 있으세요? 보시고요. 맨 마지막 시간, 미안하다 말도 안 하냐? 그래서 팀별로 여러분이 쭉 중간고사 끝내고 난 뒤에,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여러분 팀에서 다른 나쁜 일들이 깊이 있는 닥치면서도 기쁜 나눔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동영상을 누군가를 찍어서 만난다는 것.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맨 마지막에 세상은 참 가지도록 신기하고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제가 수업 진행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뭐 남아있느냐면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제3도 그렇지만 이 언젠가 내용들을 빗질할까요? 조금씩 빨리 끝내고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의 발표 수업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각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 팀에서 1개 이상 영화를 선택하고, 제가 좋기로는 먼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영화 제목을 먼저 보시고 각 팀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없으면 좋을까 싶어서 영화 제목을 노년기 전에 발표 제목 무엇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받고 공유하여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다른 부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 벌새는 우리나라 영화인가 봅니다. 그래서 1993년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시기에 해당되는 언이라는 여학생을 통하여서 교우관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신체적이라든지 성장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자아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논리적인 사고가 분명하면서 일어나는 주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감정의 변화가 또 신체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청소년 시기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요.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보시는 것을
근거합니다. 여러분들도 멀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이 청소년 시기를 그죠. 그리고 이 청소년 시기에 지금 접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성장 발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라는 용어는 어도레센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을 아덜트라는 용어에 대비하여서 청소년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춘기라는 개념, 푸버티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주로 어느 시기에 19세기 이후에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용어이고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생리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생식 능력이 가능한 시기이고요.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시기이고 또 청소년 아이도 어른도 아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경계인, 마지널맨 혹은 주변인으로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학자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예를 들면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되고 남성인 경우에는 코밑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보통 세 구분으로 나누는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집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는 11세에서 14세, 중기는 15세에서 17세, 후기는 18세에서 20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관련법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얘기를 하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에서 18세 미만,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성인이라고 얘기 애매한 시기에 들어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기준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그래서 11세부터 학년기를 끝내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나가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간 뒤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포함시키는 게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어떤 특징은 신체 발달은 뭐냐면 신장과 체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체지방과 근육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남자는 사정을 하기 시작했고 여자는 월경을 하기 시작하는 성기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죠?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2차 성징인 엄모, 앵모가 나타나고 키가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면서 어떤 개인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어떤 아이들은 학년기 아동같이 보이고 어떤 아이들은 성인의 몸짓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과도기로 청소년 전기의 신체적 발달 속도는 아동기보다는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신체의 외형적 발달은 물론 내면적인 발달이라든지 운동기능, 생성기능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여성은 10세에서 12세쯤 신장과 체중이 상당히 증가하고요. 남자는 12세에서 14세가 급성장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전개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빠르죠. 그러다가 청소년 중기가 되면 남자가 여자보다 신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흉인은 어떤 대부분 체중이 발달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18세는 좀 되면 성인 골질량의 90% 정도. 그리고 또 연령이 증가갈수록 근육의 양이 증가합니다. 남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근력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멋있는 남성을 가진 청소년 남성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는 소화기관이라든지 심장, 폐 기능도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남자는 여자보다 심장과 폐가 상당히 크면서 혈액의 양도 더 많고요, 혈압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남자가 조금 청소년 중기가 되면 좀 신장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에너지 이 대사량이라든지 혈액량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치아는 보통 이때 되면 완성도가 높다 그죠? 그래서 치아는 영구치 중에서 거의 대부분 26개에서 27개가 생기고요. 또 청소년 전기의 치아의 발달 속도도 빠르고 12세에서 14세는 제2대구치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18세에서 25세는 3대구치가 발생돼서 영구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요, 이 시기엔 턱, 코, 후두가 흔적이 발달되면서 얼굴 형태가 성인의 형태로 모습을 바뀌고 됩니다. 이런 어떤 신체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들하고도 상당히 상관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뭐랄까 유전 혹은 또 사회 경제적 요인 여기에 플러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요사이 아이들이 영양이 좋고요. 또 위생 상태도 좋고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청소년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에 청소년기의 특징이 2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큰 신체 변화인 2차 성징은 성선 자국 호르몬이란 그 때문에 의해서 여자는 뭘까?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남자는 고안에서 안드로겐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12에서 13세경, 남자는 13세에서 14세경에 뭘까? 유방이라든지 성기, 음모, 크기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그림 부다시1에 의하면 발달 단계를 우리가 남성, 여성 구분을 해서 5단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체 변화가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분비하면서 임신이 가능하도록 자궁 내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때 유방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퓨빅 헤어
또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이 쌓여져서 여성성의 어떤 곡선을 체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여성 호르몬 때문에 뭔가 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초경에는부터 시작해서 한 2년은 임신 능력이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했다고 해서 보통 그게 바로 임신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기 2년은 배란되지 않고요. 남성은 안드로겐의 분비로 인해서 어디에 뭘까 음경, 고환, 음낭 이런 것들이 커지고 또 어디에 털이 나는 부분이 겨드랑이, 혀음부, 가슴 부분에 털이 나고 목소리가 뭘까 저음이면서 굵어지고요. 그리고 체중, 키도 발달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뭘까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뭘까 생기는 변화에 따라서 후두부가 모두 성장하면서 성대가 굵어지고 목소리가 아주 낮고 굵게 변하고 여드름 생기고 그 다음에 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한다. 그죠? 그리고요 이 근육의 어떤 배치가 일동이 알았는데 어깨는 넓어지고 엉덩이는 좁고 뒤로 돌출되는 그런 남성 특유의 어떤 체격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입니다. 그리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남자인도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처럼 남자도 사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사정을 하는데, 이 사정하고 난 뒤에 1년 동안은 무정증으로 인해서 임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수면 중에 정액을 방출하는 몽정도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성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죠? 호르몬은 성성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다. 그렇다 해서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뭘까? 신체의 변화가 또 달라진다. 그죠?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달라진 이런 단계를 5개 단계를 구분한 학자가 테너라는 학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너의 어떤 스테이지 1, 2, 3, 4에 대해서는 성인 여성 건강학 시간에 새롭게 또 세분화시켜서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성 거기에 따라서 2차 성징에 대한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남성은 음경, 고환, 음낭이 커지고요. 목소리가 어떻게 닿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학생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요, 틀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까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또 일시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뭘까 어떤 호르몬이냐면 여성 호르몬하고 안드로겐의 호르몬으로 인해서 남자도 유방이 일시적으로 확대가 일어나고요. 수면증에 몽정 금연하고 이런 2차 성징으로 인해서 남성 성인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생리가 일어나면서 여성적인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어떤 체형이 성숙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신체의 변화가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근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남자가 우위를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 부분이다. 그죠? 이 시기에는 페아제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뭘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거의 지적 능력이 성인 수준에 대한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분수의 개념부터 제곱의 개념
이런 이론적인 개념이 다 되는 시기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성인 수준에 해당하고 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죠? 그리고 추론적 예측이 가능하고 또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 이때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또 언어 이 능력도 상당히 탁월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발달들이 양적인 발달과 동시에 질적인 발달을 하면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초기에는 아동기형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중기에는 논리적 기억의 발달이라든지 추상적 사고의 발달, 그 다음에 형식적 추리의 발달, 문제 해결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특성은 무엇인가, 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상적이었으면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자신의 부모하고 이상적인 부모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하고 공상을 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지적 능력은 최고도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서 지적 내용이 정말 풍부해지고 지능 지수는 아동기하고 비슷하지만 뭘까? 청소년 시기의 어떤 지능 발달은 점차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보 능력이 더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능 발달은 20세가 되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또 여기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지능 발달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인생에서 지능은 거의 성인의 수준에 해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는 정보 처리 능력 탁월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빠르고 정확하고 또 우수한 사고 및 학습 과정들 보이고요. 논리적인 사고가 좀 더 뚜렷하고 또 이 시기에는 자신의 가치 이상을 찾을 수 있고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뭘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 분노를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뭘까? 구속을 싫어하고 또 반항적이고 좀 복잡한 시기가 이 시기의 어떤 인지 발달의 어떤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심리 사회 발달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청소년 시기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어떤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뭘까요? 질풍노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청소년 시기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드는 청소년기를 생식기라고 얘기해서 자아와 초자의 균형을 잃어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원본능의 욕구를 부정하고 초자를 조절하면서 갈등에 대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릭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위치나 능력,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식과 확신을 정립하는 시기를 청소년 시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란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고 통합된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적합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시기라. 이런 시기를 청소년 시기가 확립하는 시기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환경, 사회 친구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성정체감이라든지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어떤 특징은 또 우리가 어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체, 바디 이미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체상 바디 이미지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감각, 느낌, 태도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표상을 의미하거든요. 환경을 대상으로 인식하듯이 어떤 자신의 어떤 신체도 의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빠른 신체 변화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신체상을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난 여드름 하나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는 학생들도 생기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 그래서 신체상은 어떤 신체 변화 자체에서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신체적 변화에 대한 어떤 주위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신체상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상 관심은 청소년 시기의 초기에 가장 높게 일어나고 또 대중매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또 행복감을 많이 누린다고 얘기하고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혹은 식이장애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잘못된 신체상이 형성되지 않도록 보호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도록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기. 여학생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신체상에 대해서 불만족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뭘까? 어떤 자기 개념이 부족하여서 자신의 어떤 신체를 결점투성이로 느끼는 이런 학생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주도록 하는 것이 보호자들의 역할이고요. 또 우리가 청소년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성인식. 그래서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초기에는 성에 대한 제약감각 결부시켜서 이성을 기피하고 반발하지만 속으로는 이성에 대한 애착과 접근을 추구하는 시기이고, 중교에는 동성 이성 전반에 걸쳐서 호기심, 흥미를 다 갖추고 애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청소년 정상적인 이성 간의 어떤 애정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후기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러면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신체적인 접촉,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 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개방된 사회로 가면서 청소년의 어떤 성적 활동이라든지 교제, 애증관계에 대해서 거의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와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의 어떤 남자 청소년은 생식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남학생들끼리 있을 때 자기 어떤 성기의 어떤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긴 하면서 어떤 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 청소년 조금 신체 어떤 성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성욕은 생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뭘까? 낭만적인 사랑, 지향적이라서 실제적으로 성적 경험을 체험할 때까지 자신을 성적 존재로 분명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요, 또 생리와 관련된 어떤 고통과 불편, 임신의 공포,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 또 친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서가 가진 양가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해부학적인 이유 혹은 사회학적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성적 욕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청소년 이성교제가 옛날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요새는 허용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면서 혼전성 경험이라든지 키스, 포옹 이런 것들 경험해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청소년기에는 성행위에 대한 동기가 나중에 사랑의 어떤 표현, 애정 이런 것보다 쾌락이라든지 혹은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의 수단이라든지 호기심, 통과 의례로 느껴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온전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관련돼서 성경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많죠. 혼전 임신, 또 10대 임신, 자존감 손상, 또 심리적 위축, 성병, 성폭행으로 인한 고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녀 어떤 육체적 관계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상호 이해와 또 보살핌, 존경과 책임감을 수반으로 해서 남녀 간의 어떤 접촉,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의식은 나중에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남녀의 어떤 성적인 차이도, 욕구의 차이도 이해를 하고요. 사랑이 수반되는, 또 책임, 존경이 수반되는 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성장 발달해서 부모와의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청소년을 아직도 불안, 의존적이고 어린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기회에는 독립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청소년 자기 부모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게 되어서 종종 화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동년배나 다른 성인 관계로 바꿔되면서
바꾸된다, 그죠? 그리고 청소년 후기에는 이때 부모의 갈등은 감소되지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시정하면서 구세대의 태도에 도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대학으로 진행을 하고 나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까? 문제가 생기고, 또 대학을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취직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성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가족에게서 독립이 되면서 뭘까? 세상에 참여하면서 주체성이 확립되는 성인기로 넘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대학생과 취업을 학생의 차이는, 하나는 정년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 그룹은 뭘까? 성년기에 소속이 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친구의 관계를 볼 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사회활동도 넓어지고요,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죠? 그래서 부모, 교사 이런 다른 성인과의 관계보다는 뭘까? 친구의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를 습득하게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이 시기에는 모든 시기에는 친구와의 어떤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사회 심리 발달을 필수적이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뭘까? 우울이라든지 또 비행 청소년 내지는 문제행동, 부적응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청소년 초기에는 태도나 어떤 행동, 관심 분야가 비슷한 동성 친구하고 우정을 나누기. 중기가 되면 점차 자신의 비밀을 서로 나누고요, 정서적으로 강렬하고 관계의 중심적인 우정을 나누는. 이때는 친구의 어떤 이별이나 배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요, 우정에 갑작스러운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년 후기에는 신뢰나 의리 등으로 친밀감은 증대되고 안정된 우정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이때 시군은 주로 청소년 후기에는 이성 친구를 많이 만나고 또 동성 친구도 같이 만나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을 이성 친구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줄 알고 또 개인의 어떤 개성, 인격을 절절하고 앞으로 배우자 선택이란 결혼 생활을 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성 친구이다, 그죠? 그래서 이성 친구, 동성 친구를 통하여서 뭘까? 자기의 장단점 알아서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감을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이성 친구를 통하여서 뭘까? 어울리며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배울 수 있는 거다, 그죠? 이런 친구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친구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요. 1장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학습했고 그에 대한 영화가 우리가 원더, 그다음에 파스콘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팀에서 보시고요. 깊이 있는 교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다, 그죠? 그래서 영양의 문제는 이 시기에는 신장이 체중이 급격히 성장한 기토 사량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영양 요구가 증가돼. 그래서 열량이라든지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섭취된. 그리고 얘네들은 식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까? 항상 끊임없이 배도 고프고, 우리가 웃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위도 삼킬 수 있는 나이가 이 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뼈의 발달을 위해서 영양 섭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단백질 양은 하루 권장량이 거의 성인과 같이 먹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은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급격 아침을 굶는다든지 불규칙한 식사, 폭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섭취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입시 부족으로 인해서 시간 부족, 학업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식습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뭐 메스꺼움을 통하여서 또 친구 영향으로 뭘까?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불량한 식습관을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뭘까?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체도 의미 있는 좋은 프로를 선택하여서 청소년 시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 요구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크푸드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침을 굶는 것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뇌 활동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하급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미인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면과 여가 활동에는 청소년 시기에는 보통 수면의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까? 회복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커피,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쓰면서 숙면할 수 있도록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락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뭘까요? 요사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뭘까? 건강한 여가생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한 여가 활동을 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학습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년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TBL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성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